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스카이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과 비교과를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신과 비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두 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하향,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총 5개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합격 난이도를 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과 달리 학교별로 평가 기준과 인재상이 모두 다르고 전형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5단계로 나누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곧 다뤄볼 합격 확률과 판단 지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메이저 리서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쓰는 방법과 완전 동일하다기보다는 아주 많이 간소화 및 보편화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안내 공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솔루션에서는 실제 대학교의 정량, 정성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내 여러 정량 지표와 비교과를 연계하여 서류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솔루션 진행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속 학교 양상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발현되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기반 모의 정식 컨설팅 컨텐츠처럼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집중하여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순서로 정리된 내신 구간별 합격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5개 하향 지원의 경우 메디컬이나 계약학과 등 특수한 학과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 중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과의 70% 컷 이상을 의미합니다. 매년 입결은 변동하기에 하향 지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일반적인 모든 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4개 안정 지원의 경우 최근 인기가 매우 높은 생명, IT, 반도체, 상경 계열 등의 인기 학과의 70%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별 3개 적정 지원은 전체 학과 70%컷 중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의 학생들은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성한 라인 이하에서 안정이나 하향 지원을 하나는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 2개부터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비인기 학과 중 70%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비인기 학과의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인데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확실하게 인기가 적은 학과에 지원하거나 또는 확실한 하향 카드 하나와 함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 1개는 전체 학과 중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의 70% 컷이 기준이므로 합격 확률이 0%는 아니지만 이쌤은 지원을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별 0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단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단순 내신 등급만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비교과를 반영하고 연세대학교는 수능 표준 점수의 원리인 Z점수를 교과 전형에서도 활용하고 서울대학교는 애초에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과 공통점이 많아서 묶어서 분류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스카이의 합격 확률 표를 보실 때는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더 조심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전형만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즉 나의 비교과 퀄리티가 최소한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의 내신 차이를 만회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간소화된 비교과 판단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신이 1.71등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작년 수시 등급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내신 중간값은 1.37입니다. 따라서 내가 합격하려면 내 비교과의 가치가 내신 1.71등급에서 1.37등급을 뺀 0.34등급만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도 내신을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와 전형이 있고 비교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와 전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교과라 해도 어느 학교는 훌륭한 비교과라면 내신을 0.5 이상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학교는 아무리 비교과가 훌륭해도 내신 0.1 이상은 만회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커트라인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곧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이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알면 특정 학교, 학과, 전형에서 평균적으로 비교과를 중요하게 보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의 내신 중간값은 1.37이었고 종합전형도 확인해보면 중간값이 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인 0.45등급이 바로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평균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생기부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 차이는 0.34등급인데 교과와 종합 내신 등급 차이는 0.45등급입니다. 즉 이를 나누어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생기부 수준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0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신 1.71등급을 받은 학생은 생기부 점수가 75.56점을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를 비교해보면 어느 학교, 어느 전형이 유리한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특목고 또는 자사고 학생인 경우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많아서 예외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연세대학교에서 예시를 찾아봤을 때 건축공학과의 경우 합격자 내신 중간값이 2.2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비교과가 매우 우수한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의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판단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학과의 비교과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아무리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도 합격생의 대부분은 일반고 학생입니다. 물론 합격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높지만 지원자 표본의 수 자체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합격생의 수는 일반고가 훨씬 더 높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 비율이 58%고 고려대학교는 51%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48%로 50%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합격생의 절반은 일반고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위 10개 학과의 50% 컷을 비교하면 그 학교의 평균적인 비교과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합격생이 최소한 절반은 된다는 얘기는 50% 컷도 일반고 기준으로 공시된 경우가 최소 절반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상위값만을 취해주면 100% 일반고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이 경우는 상위 10개 학과의 차이를 평균 낸 수치기에 학과별 차이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과 구분 없이 학교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정도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전형이 같다면 평가 기준 자체는 똑같으니까 객관적인 요소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수치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 두었으니까 직접
직접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0.40등급, 연세대학교는 0.21등급, 고려대학교는 0.39등급입니다. 평균적으로 연세대학교보다는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비교과의 반영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예시로 들었던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작년에 비교과의 중요도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판단 지표를 활용하실 때 가급적 대학 어디가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되 종합전형에 공시된 등급이 일반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Y-Z, 즉 비교과의 실질적인 중요도를 방금 말씀드린 등급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우수한 비교과를 가져야 하고 어느 학교,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카이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판단 지표와 저희가 실제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루션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소장님과 운영팀 차원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개발 및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 지적 재산인데다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지표를 알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도 직관적으로 지원 난이도와 학교별 유불리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솔루션에서는 조금 더 통계적이고 복잡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평가 기준도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만 봐도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두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내에서도 평가 기준에 차이를 두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가 달라지면 비교과 평가 기준이 더욱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또한 판단지표와 솔루션에서 말씀드리는 유불리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컨텐츠에서 얻어가실 핵심은 내가 모범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시로 스카이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